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지켜야 할 선생님이 칼을 들었습니다. 불과 8살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방과 후 돌봄 교실을 마치고 집에 가려던 순간 담임 선생님에게 끌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이 끔찍한 사건, 그 범인은 지금 법정에 서 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2025년 2월 10일 오후 5시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학교는 한순간에 비명과 공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돌봄 교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김하늘 양, 당시 8살. 48세 남성 교사 명재환은 하늘 양에게 다가가 책을 줄게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아이를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시청각실로 데려간 뒤 미리 준비해둔 흉기로 어린 생명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는지 아십니까? 명재환은 흉기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학교라는 공간, 선생님이라는 신뢰를 악용해 가장 무방비한 아이를 노렸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학교에 있으니 안전하다고 믿었을 겁니다. 하늘 양도 선생님을 따라가면 정말 책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배신당했습니다. 사건 소식이 알려지자 대한민국은 분노했습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한 아이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사실에 모든 부모들이 공포를 느꼈습니다. 내 아이도 우리 아이도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 이것이 이 사건이 던진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명재환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사건의 계획성, 잔혹성 그리고 피해자가 불과 7살에 불과한 어린아이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어떤 감경 사유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년 1심 재판부는 명재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등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 무기징역,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형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명재환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10일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날 재판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명재환의 변호인이 재판을 사흘 앞두고 갑자기 사임했기 때문입니다. 1심부터 명재환을 변호했던 사선 변호인은 지난 12월 7일 재판 3일 전에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참혹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하늘 양과 고통 속에 지내실 부모님, 피고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건을 맡을지 며칠 고민하다가 법률가로서 훈련받은 대로 사형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수임했는데 저의 인식이 시민 인식에 많이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변호인은 법적 원칙에 따라 명재환을 변호했지만 국민들의 분노와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흉악범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은 종종 사회적 비난에 시달립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변호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끊임없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모든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사법제도의 기본 원칙입니다. 아무리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국민 감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어린 생명을 빼앗은 범죄 앞에서 사람들의 분노는 절대적입니다.
변호인이 사임하면서 12월 10일 재판은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되었습니다. 새로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아직 사건 기록을 검토하지 못했기 때문에 명재환의 인적사항만 확인하고 재판이 종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을 12월 17일 오후 3시로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항소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환은 형량을 줄이거나 심신미약을 다시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이미 명확하게 밝혔듯이 이 사건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고려할 때 감경 사유를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기징역으로는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사형을 요구하는 청원과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아이 하나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한 가족 전체가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는 목소리.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면 우리 아이들을 어디에 보내야 하느냐는 절규.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부모들의 심정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명의 흉악범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학교는 정말 안전한가? 교사 채용 과정에서 정신적 문제를 가진 사람을 걸러낼 방법은 있는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비극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김하늘 양의 부모님은 지금도 끝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학교에 보낸 아이가 저녁에 돌아오지 않는 것. 그것도 선생님에게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 이것은 어떤 부모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악몽입니다. 하늘 양은 이제 더 이상 자랄 수 없습니다. 8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명재환의 항소심은 12월 17일 다시 열립니다. 새로운 변호인이 어떤 변론을 펼칠지,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하지만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김하늘 양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가족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노해야 하고 기억해야 하고 변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 학교가 정말로 안전한 공간이 되는 세상. 그것을 만드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명재환의 재판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과 감시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늘 양의 명복을 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끝까지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12월 17일 다음 재판 결과를 함께 지켜봅시다.